네, 알고 보면 쓸모있는 세금사전의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법인에 대한 내용을 또 두 번째 시간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많은 질문들이 오고 있는데요. 급여가 있고요. 대표님들이 받으시는 급여가 있고 주주로서 받을 수 있는 배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리하게 설계하는 팁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고자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에는 직원뿐만 아니라 임원의 보수를 정할 때에 일정한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보수를 결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마저도 세금과 건보료가 아깝기 때문에 아주 낮은 보수를 가져가는 경우가 매우 많을 것이고요. 아마도 보수를 적게 가져가시는 대표님들께서는 배당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나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수준에서 하셨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세무사 쪽에서 그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세금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역정을 내시잖아요. 세금 자꾸 내라고 하면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 안 올리고 배당 적게 가져가고 이렇게 전략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규정 등을 확인해 보지 않고 무턱대고 세금을 엄청 내면서 보수를 굉장히 높게 설정해 놓거나 배당도 왕창 가져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두 가지 유형 모두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영리한 설계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임원 급여와 배당에 대한 의사결정은 회사의 이익 규모와 개인으로서 투자 계획 등 목적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설계해야 된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회사의 이익 규모가 없는데 많이 가져가 봐야 회사가 위태로울 수 있으니 많이 가져가는 것도 안 좋을 수 있겠죠. 반대로 회사만 부자가 되는 상황에 해당하는데 개인으로서는 집도 하나 없다. 그러면 이 회사가 잘못됐을 경우에 본인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 이런 양날의 어떤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급여 설정은 회사의 이익 규모에 맞게 설계해야 된다. 자, 설령 연초에 급여를 설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올해 이익이 작년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연중에라도 급여 인상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재고를 많이 매입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기계장치 매입하고 부동산 취득하게 되면은 회사의 자금이 굉장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냐면 일단 내 급여 줄여야 되겠다. 법인에 돈이 없으니까 내 급여를 줄여놓고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설령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올해 이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대표님의 급여를 줄이면 안 된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재고를 샀다고 해서 우리 회사 이익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동산을 샀다고 해서 우리 회사 이익이 줄어드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회사에 돈이 없다 하더라도 대표님의 급여를 줄여버리게 되면 이익이 상대적으로 엄청 높게 나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법인세 및 여러 가지 각종의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장부상에 미지급 급여라도 잡아놓고 이익 규모를 제어하기 위한 급여를 형성시켜 놓는 게 낫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급여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급여를 인상시키는 게 훨씬 더 영리한 의사결정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감소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임원의 급여 이 악물고 건드리지 말으셔야 됩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거나 이익 수준이 비교적 안 좋은 해에는 급여가 아니라 배당을 줄이거나 내년으로 넘기는 설계가 되어야지만 잉여금 제어의 관점에서는 훨씬 유리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에 해당을 하냐면요. 급여 자체가 계속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걸 반복하는 부분보다도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가 올라가는 추세가 되는 모습이 그래프상으로는 좋아요. 그래서 약간 이익이 떨어졌을 때는 급여를 안 건드리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결손이 발생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해당한다면 임원의 급여를 줄여서 결손폭을 줄이는 것도 올바른 결정이 될 수 있겠죠. 전문가와 상의가 상당히 필요한 대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익이 적거나 결손은 나지만 가용자금에는 여유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벌어놨던 가용자금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연도만큼은 급여는 조금 참아주시고요. 배당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의사결정을 펴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법인의 주주가 곧 대표이사거나 사내이사인 경우가 많겠죠. 이러한 회사라면 임원의 급여의 비중과 배당의 비중을 일단 내부적으로 좀 정해놓고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흘러가는 게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게 널뛰기 하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배당도 줬다가 안 줬다가 이런 상황들은 세무조사에서 그렇게 보기 좋은 현상들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임원 급여는 매월 생활비 충당 목적도 있어서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대표님들도 많으시겠지만은 배당을 가지고 가면서 세금과 건보료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급여와 배당의 비중을 보면 급여에 압도적인 가중치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9대1 비율, 심한 경우는 95대5의 비율로 급여 쪽에 많은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회사에 쌓여있는 이익잉여금을 제어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매년 2회밖에 할 수 없는 배당을 활용하지 않으면 잉여금 제어는 영원히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임원 급여와 배당에 대한 회사 내부 기준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익과 잉여금 제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잡혔다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임원 급여와 배당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거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이익 규모와 잉여금, 가용 자금의 규모 그리고 향후 법인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라는 계획하고요. 대표이사로서 내 개인적인 재산을 회사의 돈을 그냥 빼어가서 가지급금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서 잉여금의 규모를 여기까지 줄이고 그 부분을 가져가서 내 개인 재산을 취득하고 이렇게 가져가는 방식이 훌륭하게 법인을 운영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내부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특정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유연하게 그 기준을 조금 바꿔본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운영하시는 게 통제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치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법인의 또 유용한 내용에 대해서 정관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